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일 퇴직연금 수요, 퇴직연금 상품 궁금증 풀기, 상풀 2019년 7월 24일 동영상입니다. 상풀의 취지는 상품을 아는 것이 재산이다 이것입니다. 상풀에서는 일러두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상풀은 우리 퇴직연금 가입자나 잠재 가입자 그리고 모집인들께 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친숙도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해서 제작자 임의로 기획한 것입니다. 본 동영상에서 제공하는 펀드 상품에 대한 정보는 KG0인의 펀드 닥터 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상풀에서는 항상 기본 지식 한 가지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의 기본 지식은 인덱스 펀드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는 펀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퇴직연금 가입자나 잠재 가입자들 중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주가의 흐름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펀드입니다. 자, 펀드에는 투자 대상을 담잖아요. 담는 것을 어떻게 담느냐 하면은 주가 지수와 함께 가도록 그 비율로 담는다. 이것이 인덱스 펀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수록 수익이 높아지고 하락하면 수익이 떨어지듯 그렇게 움직여 나가도록 구성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 종목의 상장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투자 금액을 분산 투자하여 인덱스 펀드를 만드는 거지만, 근데 실제로는 금액의 한계도 있고, 그 다음 거래 비용 등을 감안해서는 일부만을 담습니다. 그래서 추종하도록 만드는데, 다 담지는 못하겠죠. 뮤추얼 펀드나 투자 신탁 회사들은 종합 주가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를 대상으로 해서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 상품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전체 주가 지수를 갖다가 다 한다면 상품이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때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향후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한다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강조할게요. 주가 지수의 흐름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만든 것이 인덱스 펀드이고, 이것은 주가 지수가 오를 때 상승분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만큼 손실을 또 입게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가 지수와 연동되도록 자산을 구성하고, 그러면 뭐가 되죠? 펀드 매니저의 손이 안 가게 되는 거죠. 시장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오늘 공부할 상품을 선정해 봐야 되겠죠. 펀드 닥터에 들어가면 변액 퇴직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뜨면 오른편에 퇴직연금 쪽에 탑 퇴직연금 펀드를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상품을 선정해 봐야 되겠죠. 이것은 제로인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상품은 이 상품입니다. KB 퇴직연금 인덱스 40 정권자 투자 신탁 채권 혼합 C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이름부터 한번 볼까요? 이름은 이제는 여러분들 저희 김승일 퇴직연금 상품을 보셨다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자산운용사,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퇴직연금 인덱스 40, 이것이 뭐냐면 운용 전략입니다. 사실 펀드의 이름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세 가지 정도죠. 누가 운용하고 운용 전략이 뭐고 비용은 뭐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운용 전략. 이 펀드는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 투자 신탁. 그래서 이 펀드가 KB 퇴직연금 인덱스 40 정권 자 투자 신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모 관계에 있다. 모 투자 신탁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이 펀드는 모 투자 신탁에 투자를 하는 펀드다 이 이야기죠. 자, 우리가 퇴직연금 이름에 자 투자가 나오면, 자 펀드라고 나오면 반드시 모 펀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동영상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모 펀드에 대한 설명을 못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자 펀드가 나오면 모 펀드의 상황을 반드시 활용해야 됩니다.
어디서 하냐면 운용보고서. 투자 설명서에도 조금 나오지만 운용보고서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투자 신탁, 뭐 펀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주식형 뭐 투자 신탁에도 40% 이하로 투자하여서 투자 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운용 전략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제는 뭐 C형 이런 것은 다 아시겠죠? 판매 수수료로서 선취 수수료 없고 연간 총 보수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C형이죠. 그러면 오늘 공부할 상품을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보면 현재 1년, 3년, 5년 수익률이 펀드 닥터에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1년 수익률은 2.62%, 3년은 8.73%, 그 다음 5년 수익률은 15%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누적 수익률입니다. 펀드 설정일을 보니까 2006년 12월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게 언제냐면 2005년 12월이죠.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 도입 당시부터 존재했던 펀드라는 이야기고요. 클래스 순자산은 291억인데 패밀리 운용 규모는 312억으로서 소형급인데 그래도 퇴직연금 펀드들 중에서는 이 정도면은 꽤 큰 것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을 봐야죠. 비용은 0.6으로서 평균 이하 정도 있고요. 제로인이 평가한 펀드 등급은 3년은 태극마크 4개, 그 다음에 5년은 태극마크 4개. 그래서 3년, 5년을 제로인이 가지고 있는 평가 툴로서 대보니 이 펀드는 중상 정도의 펀드다. 그렇다고 매우 우수한 펀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께서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퇴직연금 펀드에 대해서 상품을 구체적으로 수익률 분석을 해보니 기관성과는 보시다시피 앞에서 있었던 대로 이렇게 5년은 1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자, 프로순위입니다. 이 기관성과가 프로순위가 뭐라고요? 동일 유형 펀드 간 성과를 비교한 그런 순위인데 이 펀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니까 2년은 좀 고전을 했네요. 35위 정도고 그 다음에 5년은 8위, 3년은 9위 해서 같은 유형에서의 펀드 성과는 3년, 5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면 수익률이 중상이라는 거죠.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BM을 봐야 되겠죠. BM은 기준, 표준이 되는 펀드 수익률 목표에 얼만큼 다가갔는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BM은 2년 BM이 마이너스 0.54인데 이 펀드는 0.79로 그래도 선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3년 BM은 6.93인데 이 펀드는 8.74입니다. 그 다음에 5년 BM은 10.14인데 이 펀드는 15.80 해서 5년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 펀드가 BM보다 벤치마크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성과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위험도 봐야 되죠. 해서 위험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인 표준편차를 보니까 자, 표준편차는 투자기간 동안 펀드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에서 얼마나 변화를 일으켰는가 해서 이것이 크면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 작으면 위험이 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펀드는 1년, 3년, 5년의 표준편차 프로 순위가 82, 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형 평균보다 훨씬 표준 편차가 크죠. 그래서 이 펀드는 위험도가 꽤 있는 펀드구나 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위험 조정 성과 지수, 위험을 반영한 성과를 나타내는 지수가 샤퍼 지수죠. 샤퍼 지수를 보니까 1년은 9위, 3년은 12위, 5년은 14위. 자, 이게 좀 보셔야 될 거는 표준 편차는 굉장히 순위가 낮은데 샤프 지수는 순위가 중상 정도 높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위험 대비 성과가 꽤 괜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샤프 비율적으로 보면 이 펀드는 나쁘지 않다. 중상 정도의 펀드라는 걸 알 수 있지만 표준 편차를 보니까 위험이 꽤 있는 펀드구나 하고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펀드를 요약하면 KB 퇴직연금 인덱스 40 정권자 투자 신탁은 2006년 12월에 개설돼서 한 13년 정도 된 펀드이고 패밀리 운용 규모는 312억 정도이고
신탁 보수도 평균 이하로 괜찮고, 그래서 기간 성과를 보니까 3년 9위, 5년 8위, 샤프 비율을 보니까 3년 12위, 5년 27위. 이거는 이제 앞에 거와 좀 반대되는 해석인데, 기간 성과는 순위가 좋은데, 샤프 비율이 낮다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죠. 위험이 꽤 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공하는 이 펀드의 수합 분석을 보면, 강점은 뭐냐면 3, 5년 사이 기간 동안에는 샤프 비율과 프로 순위가 꾸준히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5년 전에서 이 펀드를 보셨던 분들께서는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약점은 뭐냐면 설정 이후 연평균 환산 수익률이 4.42% 정도, 적지 않습니다. 꽤 높은 펀드인데, 그런데 BM이 4.53%입니다. 조금 자세히 볼게요. 이렇습니다. 이 펀드는 C클래스니까 C클래스 1년을 보니까 비교 지수 벤치마크 대비 그래도 마이너스 3.15, 벤치마크는 마이너스 3.66에 비해서 낮고, 그 다음에 3년도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좋았고, 5년도 수익률 좋았는데, 설정을 이유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벤치마크는 4.53이었는데 이 펀드는 4.42로서 조금 벤치마크보다는 낮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위협을 보니까 이 펀드 자체가 채권 원화병으로서 낮은 위험 등급이라서 사실 투자에 대한 큰 위협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기회를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 지난주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채권이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펀드는 채권 혼합형 펀드이기 때문에 채권이 가지는 강점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상풀에서 KB 퇴직연금 인덱스 40 펀드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공부해 나가시면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공부해 보시고 꾸준히 들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